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간만에 4680 배터리 소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테슬라 4680 배터리 지금은 테슬라만 생산을 하고 있고 사이버 추력에만 들어가고 있죠. 한 2년 전에는 모델 Y AWD 모델이라 해가지고 롱레인지가 빠진 모델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이버 추력에만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들어갔던 4680 배터리가 1억 번째 셀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1억 번째 셀 하면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몇 개의 차를 만들 수 있는 수량이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4680 배터리 하나당 약 100Wh 정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테슬라 사이버 추력 6만 대 정도에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터리를 생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사이버 추력에는 약 13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이버 추력 한 대당 이 들어가는 4680 배터리 셀 숫자가 한 1300개 정도, 1200개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다들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든 게 아니라 무려 14개월? 무료란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폼팩터를 그 어느 누구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그 배터리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것도 훌륭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좀 올라갈 여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속도가 더 줄어들진 않겠죠. 참고로 이제 4680 배터리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파나소닉도 지금 4680 배터리를 지금 양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양산할 수 있는 준비는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테슬라로부터 야 4680 니들이 만들면 써줄게 이런 요청 같은 거를 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개발을 해주세요 하고 요청 받았지만 이거를 생산해주세요 나는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에서도 이제 테슬라 요청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로서는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 말고 4680 배터리 이 원통형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데도 뭐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으로 좀 보인다. 근데 물론 사이버 트럭 그 배터리를 지금 가져다 줘도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 그 자체 공정이 지금은 원활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배터리 많이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수도로만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뭐 일단 사이버 트럭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저한테 와닿는 건 사실 이 4680 배터리가 모델 Y 주니퍼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내년은 큰 진보가 있지 않은 이상 모델 Y 롱레인지 이상급의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겠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4개월 동안 약 9천만 개 셀, 그냥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개의 셀을 제작을 했고 이 정도면은 사이버 트럭 한 6만 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모델 Y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모델 Y로 했을 때 연생산량은 모델 Y는 한 96kW, 95kWh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기존에 있던 85kWh가 아니라 모델 Y 롱레인지 이상급의 특히 이제 주니퍼 쪽에는 배터리 캐패시티를 좀 늘린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사실 늘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지금 생산되고 있는 다른 전기차들 보면은 어지간하면 롱레인지급은 전부 다 80kWh를 넘어섭니다. 테슬라 정도면은 그냥 평균 수준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요새 이제 기아 EV3 같은 소형 SUV 전기차에도 81kWh가 들어가는데 모델 Y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에 모델 Y 주니퍼에 넣을 수 있는 용량으로 환산해보면은 기껏해야 한 10만 대 정도 넣을 수 있는 수준으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더구나 지금 사이버 트럭은 전혀 생각을 안 했을 때 기준입니다. 여기 사이버 트럭 그리고 모델 X, 모델 S까지도 생각을 해야겠죠. 폼팩터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하이엔드급의 차량들이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여러모로 내년에 모델 Y 롱레인지 이상급의 4680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들어가게 되더라도 미국산 먼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전제 조건은 테슬라에서 공정의 개선 그리고 건식 제대로 적용이 돼서 수율이 잘 나왔을 때 거기에 덧붙여서 에지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에서 4680 배터리를 제대로 제작해서 이렇게 테슬라에 공급해준다는 조건 하에 내년 정도면 모델 Y, 정말 빠르면은 모델 Y 롱레인지 이상급에 넣을 수도 있겠다 정도 볼 수 있지, 중국산 모델 Y 롱레인지급에는 다소 좀 유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모델 Y 주니퍼가 내년에 나오더라도 이 4680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만약에 되더라도 미국산 일부 모델에만 롱레인지 이상급에도 별도의 트릭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대부분은 2170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 롱레인지 이상은 여전히 2170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배터리 캐패시티가 지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뭐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적층을 좀 더 해가지고 뭐 트렁크 쪽이라든지, 요새 뭐 프렁크 쪽은 안 하거든요. 앞쪽으로 그렇게 적층하지 않고 뒤쪽으로 적층하는 경우들이 모델 X, 모델 X에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배터리 캐패시티를 늘릴까? 절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볼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4680이 나와서 이 별도의 구조 변경 없이 이 구조 배터리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빠르면은 내년에 중국에서도 모델 Y 주니퍼가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뭐 내년 하반기, 뭐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Y 주니퍼를 수입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땐 2170 배터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롱레인지급에서 LFP 배터리는 그렇게 큰 개선은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네, 물론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LMFP라고 해가지고 LFP에서 이제 망간을 집어넣은 거, 망간을 집어넣음으로써 주행 가는 거리도 좀 늘리고 개선한 배터리, CATL에서는 M3P 배터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테슬라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폼팩트가 바뀐 다음에는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쳐가지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장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 적용된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주니퍼 쪽에 적용될 가능성이 또 얘기해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배터리 같은 것들이 뭐 말은 쉽죠. LFP에다가 뭐 망간을 넣자, 말은 쉽죠.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공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망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온에서 뭔가 막 날아가 버린다 뭐 이런 특성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력이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리튬 가격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야, 이 정도면은 그냥 NMC 배터리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전 수준까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간격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강점을 얼마나 계속 가지고 있을지, 지금은 사실상 가격적인 강점이 가장 크죠. 안정적인 것도 뭐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가격을, 그리고 산업은 그 무엇보다 가격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니켈 가격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는 그런 양상을 봤을 때 이 리튬 인산 배터리가 마냥 계속 쓸 것 같지 않다. 리튬 인산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망간을 넣게 되는데, 이 망간을 넣으면서 이 공정이 변화가 되고 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LFP 배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정을 추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 근데 이제 NCM 배터리는 이제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LFP 배터리도 가격 상승 요인, NMC 배터리는 가격 인하 요인, 이런 것들이 맞닿는 그런 특이점들이 생길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양극재로 이제 니켈을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 좀 다르게 니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680 배터리가 탑재되더라도 가격 인상이 그렇게 있지 않을 거다. 에너지 매도가 많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격 인상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가격은 되려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제 테슬라가 지금 기쓰고 하고 있는 4680 배터리, 기쓰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공정이 뭡니까? 바로 건식 공정이죠. 사실 건식 공정만 포기했으면은 수율은 이거
이거보다 높았겠죠.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 중에 이제 건식 공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습식으로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그냥 액체로 해가지고 하면은 다 그냥 균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응급제 딱 때려 버리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대신 이게 다 습식, 그러니까 뭐 물 같은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액체를 그냥 때려 넣고 붙인 다음에 이게 물이기 때문에 말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말리는 과정, 이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이거를 엄청난 고열로 해가지고 이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굉장히 써야 되는 이 공정, 그래서 여기서 잡아먹는 코스트가 상당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죠. 이걸 말려야 되니까. 근데 건식 공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건식이니까 뭐 습식처럼 이렇게 넣어놓고 건조시킬 공정이 필요가 없어요. 날릴 필요가 없죠. 왜냐? 건식이니까. 근데 어려운 것은 뭐 파우더 같은 걸로 하겠죠. 파우더 같은 거를 제대로 버무려 가지고 이걸 때려줘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제대로 버무릴 수 있는 스킬이 있느냐? 이게 사실 건식 공정의 핵심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자리가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한 단가를 굉장히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보다도 이제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그만큼 공정이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수율 같은 것들을 높게 뽑기가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디 기사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거의 뭐 못 참아가지고 지금 4680 배터리 팀을 뭐 난리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단가를 낮게 만들지 못하면은 니네는 필요 없어. 뭐 맞는 말이기는 하죠. 현재로서 이제 수율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단가가 좀 비싼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습식 공정으로 4680 배터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장기적으로 건식으로 넘어가겠지만 당장은 습식이에요. 그러니까 습식으로 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보다 건식으로 만든 테슬라 4680 배터리가 비싸면은 이거를 왜 유지하냐? 왜 건식을 쓰는데?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할 말이 없죠. 아무튼 간에 테슬라가 이 건식 공정을 뭐 한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한다. 뭐 만들고 있지만 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일론 머스크의 뭐 인내심도 지금 한계까지 다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이런 것도 좀 복잡한데 지금 뭐 이 얘기까지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4680 배터리가 쉽지는 않다. 마냥 쉽지는 않다. 그런 거 봤을 때 주니퍼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미국산에나 일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국산까지 4680 배터리가 적용되기에는 분명히 시일이 걸릴 거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Y가 판매량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은 전기차 캐즈미니 뭐니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미국, 중국,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거. 모델 Y가 드디어 이제 미국의 베스트셀링 비클에 될랑말랑 지금 하는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몇이었냐? 기존까지는 라브4가 최강이었죠. 미국에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 라브4. 미국에서 우버 불러가지고 SUV 부르면 다 라브4만 오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는 엄청난 베스트셀링 카죠. 참고로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드 베스트셀링 카를 작년에 달성을 했지만 정작 이 원산지 미국에서는 달성하지 못했어요. 왜냐? 도요타의 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지금 추격이 무섭습니다. 물론 이게 막 2점 몇 프로,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팔리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굉장히 뭐 좀만 여기서 더 팔면 막 베스트셀링이 되고 말고 막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좀 더 분발을 하면은 라브4를 넘어설 수 있는 여지들이 보인다는 거죠. 정작 재밌는 거는 포드 F150보다 더 잘 팔리고 있다. 물론 이게 아예 비교 카테고리가 다르긴 하지만 F150 뭐 미국 사람들한테 F150이면 뭐 거의 뭐 상징적인 그런 차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 2분기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만 그러냐? 중국에서는 이미 뭐 잘 팔리고 있죠. 중국에 있는 SUV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 보면은 1등. 중국 사람들 생각했을 때 거의 이제 수입차 수준인데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좀 저렴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소득 수준 생각하면 비싼 차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이제 중국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치 이제 진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느낌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도 아이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치 이제 테슬라도 그 느낌이라고 해요. 중국인들의 시각도 그렇다라는 거. 그만큼 좀 잘 팔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여전히 잘 팔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전기차 캐즘이란 게 과연 존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현대기아가 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현대기아가 중국을 좀 뚫기는 현실적으로 막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자국산차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을 뚫기가 영 쉽지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말고도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좀 커버를 치면은 그래도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좀 현대에 대한 희망 회로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전 현대 주주 아닙니다. 기아 주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니까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좀 잘 나가고 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독일차 BMW 잘 나가고 있고 현대기아하고 잘 나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중국산 유럽에도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 잘 나가고 있죠. 아무튼 이 중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델 Y처럼 모델 3는 그렇게 잘 나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모델 3는 99,000대 여기는 거의 중국산 차들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아우디 A 잘 나가네. 역시 그래도 폭스바겐이 죽었다 해도 그래도 중국에서는 좀 괜찮게 나가네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비아디나 이런 거 몇 년 전에 여기 순위에 비아디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없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폭스바겐의 몰락이 좀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3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서도 그렇다 뭐다 좀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단 안에서의 이 판매량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디는 잘 나가지 않습니까? 좀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거 보면 역시 이제 SUV의 이런 상품성, 특히 모델 Y에 대한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이 미국의 그래프 그리고 중국의 이 판매량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680 배터리 이야기가 세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4680 배터리 소식과 모델 Y 소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